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새로운 방식. 시도, 네, 새로운 화면, 새로운 포맷으로 저희가 이런 토크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방식의 첫 주제는 이제 저희 스타레주 출신 이제 자기 소개는 스스로 하겠죠. 네, 저희 선배님인데 저희 컨설턴트로 입사를 하신 지 좀 됐어요. 몇 달 되셨죠? 조금 한 2달? 한 2달 지났나요? 네, 2달 정도 벌써? 됐는데 아니 네. 벌써 저희 기안 컨설팅의 박민규 컨설턴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2기 스파레주 22기 출신이고요. 스파레주 졸업하고 나서 23기 아니야? 아 23기. 아, 아니 기술 이거는 네. 분원 같은 건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쫄았어요. 네. 졸업하고 나서 또 외부 세계에서 잠시 방황하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스파레주 기안 오션 와서 기안 컨설팅에서 앞으로 활동하기로 한 박민규입니다. 네.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할 주제는 저희 박민규 컨설턴트님이 첫 낙찰 이제 입사하자마자 첫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일단 어떤 물건인지 네, 낙찰받은 물건이 물건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헬리오스 아파트이고요. 여기에 어서 들어본 이름인데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한데 어딘가에서 싹쓸이했다는 그 물건이고요. 괜히 이뻐 보이네요 이름이. 5층이고 네. 현재는 잔금 납부가 오늘 이루어지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한 3주 뒤에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 물건 내역서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노렉스 시계 사건 있잖아. 정숙님. 정수님, 아산, 밥 먹으러 갔다가, 아니, 경매를 저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와가지고, 네네. 그 집에, 법원에서 간평사가, 감정하러 오신 분 오기 전에, 살림살이가 모든 게 다 있었던 것처럼, 노렉스 시계부터 문구, 신발, 핸드폰 줄, 이렇게 다 얘기 있었던 건데, 네. 그때도 그 사건을 들으면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 참 어디서 경매를 잘못 배우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민규 씨 물건도 약간 야리까리한 약간 그런 냄새가 있는 물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명도에 관련된 거고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잖아. 우리 승지가 너무 좋죠. 그치. 유명하잖아. 우리 송대한 씨 2개 낙찰 받자마자 바로 그냥 세입자 맞췄고. 그쵸.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해줬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승지. 8,500에 사가지고 1억 3천에? 3천 했습니다. 5천을 벌었다고? 그죠. 지난번에 그 세입자한테 전세권 설정인가? 네, 전세권 설정을 그렇게 좀 강하게 원하셔가지고 세입자가 어차피 대출 없는데 네. 전세권 설정 그렇게 해주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주고 근데 그 앞에 오색시장이 있어가지고 그 5천만 원 벌어갖고 왕밤 이만한 거 막 떠 네, 그쵸. 시장을 하나는 받아왔지. 네, 그때 38기 분들도 세미나 겹치는 날이어서 다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사왔죠. 선배님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넓어요, 진짜로. 절대 무거운 거 먼저 사면 안 돼요. 손 여기 지문 달아지는 줄 손가락 마디가 잘라져. 근데 현장 탐사할 때도 현장 직접 가봐서 보긴 했는데 규모가 사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긴 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일자로 갔잖아요. 그렇죠. 틀어서 가보면 그만큼 더 있어요. 그만큼 더 있고 네. 그만큼 더 있고. 네. 방사성 엄청 형이야? 커요, 엄청. 나무 뿌리가 흩어지듯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걸 짐을 들고. 근데 그렇게 시장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이 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가락동 시장 저리 가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그때 제가 잠깐 집 들렸을 때가 장날, 그때 오산 장날이라 하는데 그 어깨를 사람들 사이를 못 지나가요. 사람 너무 많아서 많아갖고. 그 도로 지나가는 메인 도로에 엄청 많아가지고 시장 입구 그쪽에 승지는 거기서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게 어떨까? 장날만 뭘 가고. 살아야 되죠? 일단은 인적 수요가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어느 경매 물건 낙찰받더라도 사실 사람 많이 사는
농대로 낙찰 받는 게 최고잖아요. 네. 수요가 있는. 그치.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 오색 시장이 그냥 10초 거리잖아, 10초 거리. 네, 진짜 10초? 10초 안 걸려요. 한 10초. 7초 정도. 7초. 네. 네, 7초 정도 걸려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람들도 임대 수요도 많은 거고, 음. 그러다 보니 8,500에 사서 1억 3천에 전세 놓기까지 그 얼마나 걸렸지? 일단은 잔금 명도가 치르고.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저는 이제 명도 관련해가 좀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 빼면은 한 2주 됐을까요? 2주? 네. 엄청 스타트하게 된 거고. 그쵸. 그지? 근데 이제 우리 민규 씨도 이물권을 낙찰 받았잖아. 우리 민규 씨는 스타트를 1억 5천에 시작하자. 여기 3천에 시작했잖아. 우리 저 대한 씨는 조금 더 1억 2천 얼마지? 네. 처음에는 아니 이제 원룸형이니까 처음에는 5,500 냈다가 뭐 이렇게 5천 냈다가 6천으로 올려볼까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렸더니 바로 또 나갔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난 1억 3천을 해야지. 좋다. 너 유동인구 많으니까 1억 5천. 1억 5천에 시작해서 한 500만 원이나 1천 까주는 걸로 해서 1억 4천에 맞추자고. 1,000만 원이나 깎아주는 거예요. 하시는 생색내야죠. 네, 무려 1,000만 원이나 깎아준다고. 그리고 왜냐면 내년부터는 전세 물건이 더 훨씬 더 귀해질 거라고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경매 물건 낙찰 받아갖고 돈을 사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사가지고 네. 전세금으로 5천이 해소된다는 거, 4천이 해소된다는 거는 진짜 말 다 했지. 이 돈이 또 종잣돈이 내서 두 번째 물건 가야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 물건으로 이제 그거씩 하는 거고. 네. 야, 어쨌든 이 물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다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규 씨는 이 물건이 지금 첫 물건이지. 네, 맞아요. 네. 어쩌다가 그렇게 첫 물건으로 갔남? 그 많은 세월 23기. 언제 그럼 몇 년도에 결혼을 네.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한 3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꽤 네, 되셨네요.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바로 낙찰을 받을 이게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항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그것도 결혼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봐야겠다. 뭐라도. 네, 뭐 가족이 없을 때 뭐라도 한번 터뜨려 보기 위해서 과감한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거든요. 사업적인 측면 네, 쪽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전에 다니던 직장 때려치면서 같이 동업 형식으로 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랑 같이 겹치면서 저희가 했던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류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상복귀, 원대복귀. 과감한 뭔가 원대한 꿈을 꾸고 박차고 나갔는데 다시 뭔가 약간 패잔명 느낌으로 아이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민규 씨를 이제 기억하는 거는 우리 네. 이제 23기면은 19년도 한 5월달, 3월달 이쯤일 거야. 왜냐면은 네. 20기, 21기, 22기가 첫 화상 세대잖아. 네. 첫 화상 세대 하고 그때 이제 60명이 한 번에 공부를 했고, 막 너무 미어 터져갖고. 네. 그래서 이제 했고 그때 이제 첫 기수를 했고 그때가 이제 승천 씨, 수희 씨 이 기수를 한 뭉탱이 20기, 21기, 22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3기가 딱 스타트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19년도 한 뭐 4월달 뭐 5월달 네. 이쯤일 것 같다.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년 하고 한 5, 6개월 정도 2년 반. 네. 반 정도 지났네. 그 사이 이제 다른 사업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네. 코로나 타격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경매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잘 나갔으면 안 껐으려나? 이게 뭔가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든지 그런 것 자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아마도 뭐 잘 됐으면은 잘 됐어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궁금한 게 그때 23기로 경매 교육생이 되었었잖아. 네. 그러고 다시 그 비즈니스 하느라고 잠깐 했다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네. 이제 현재 이물권 낙찰을 받았는데 네. 과거의 생각과 네. 요 현재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생각이 네. 그때 경매를 그때 꾸준히 왜 안 했을까 뭐 혹시 이런 생각이 드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죠. 네. 어떤- 너무나도 어떤 많이 부분에서? 드는 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자본 운영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짠돌이 수익표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내가 자금을 회수하고 벌어들이는 그 규모 자체가 그냥 제가 계속 하루 종일 8시간 7일 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크더라고요. 직접 계산기 두드려보고 낙찰 받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 대비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거는 정말 투자 중에서는 경매가 최고라고 생각이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들어서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무조건 아무리 바쁘더라도 물건 잡고 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가는 노동 대비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아, 왜 안 했을까? 이것만한 경매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직업을 어차피 직업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네, 그때 그렇죠. 사업하던 거 비즈니스 하면서 이왕 배운 경매인데 왜 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굉장히 큰 거네.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변에 약간 개인 자영업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투자, 특히나 경매 배우셔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계속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굴려나가시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벌어들인 종잣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큰 재산으로 불리는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사업은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어차피 우산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비효율대를 대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하되 뭐 주식 이런 거 말고 날리는 그런 거 말고 안전한 경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도 물건 낙찰을 받아갖고 승진은 5천을 돈이 수입이 돼서 두 번째 물건을 갈 수 있는 대략 자금이 생겼잖아. 네, 물건은 물건대로 생기고. 네. 우리 이제 민규 씨도 1억 4천, 1억 5천 딱 전세를 놓으면 거기에 또 걸맞게 뭐 4, 5천, 4천 정도가 돈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이제 늦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입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했었으면은 자산도 같이 불거지면서 비즈니스로 갔었을 텐데 이게 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다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알몸이 벗겨지는 것처럼 막 맞아.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하나 무너져 버리면은 만약에 경매라는 그 다른 한 축이 버티고 있어줬으면은 그치. 아마도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한쪽 다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쪽 날개를 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었던 거죠. 그치. 근데 얘가 이제 또 부러질라 하니까 부러지니까 완전 주저앉아버리고 네, 완전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거예요. 날개 한쪽으로도 버텼었더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또 절실하게 드는 거죠. 그 뭐 주식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네. 분산 투자하라는 얘긴가. 네. 뭐 직업을 가지면서 경매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물건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뭔가가 힘들어졌을 때 네. 이렇게 빼서 네. 정리할 수 있는 이 무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야죠. 없다 보니까 네. 뭔가가 힘들어지면 현금 들어오는 수입이 네. 제로가 돼버리면 그냥 다운돼 버리지. 이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뭔가 그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이게 두 배로 힘들더라고요. 뭔가 네. 허함? 아니면 뭔가 괜한 불안함? 그래서 불안함이 훨씬 크죠. 뭔가 지탱해줄 수 있는 축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내가 젊었을 때 그 나중에 폭삭 망하고 나니까 팔아먹을 게 없더라고. 딱 이제 그거지. 왜냐면 내가 막 했어. 나한테 뭔가 땅이라도 좀 있고 네. 뭐라도 좀 있고 하면은 내가 현재 어려울 때 이거라도 이렇게 팔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매매를 해서라도 네. 현재를 버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냥 알몸인 거야. 네. 그러면 신용은 떨어졌지 알몸이지 가진 네. 건 없지. 이렇게 되니까 완전 추락이잖아. 피눈물 나겠네요. 피눈물 나지. 네, 진짜. 피눈물 나니까 뭔가가 이렇게 더 든든하게 뒤에 백그라운드를 네. 건물도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주택 가지고 계속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네. 상가도 가지고 있으면은 상가, 다가구, 아파트, 빌라, 뭐 토지 뭐 쫙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렇게 뭐 하나 골라볼까? 그래서 뭐 그 사이사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팔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어떤 토지에 그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빌라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좀 해놓으면 좋지. 한번 망해봐야 그걸 절실하게 여러분 한번 망해보십시오.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좋다는 거? 네,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또 다르게 느꼈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낙찰 받으면서 더 느낀 거죠, 사실. 그냥 경매가 좋다는 걸 간접적으로 듣긴 했는데, 계속 뭐 교육 받으면서 듣기도 했는데, 낙찰 받고 제가 계산해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아, 진짜 이래서 그거구나, 좋은 거구나. 근데 경매라는 생각이 떠오르긴 했어? 왜냐면은 힘들어졌을 때 네네. 내가 경매를 배우긴 했지만 네.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사업을 할까? 아니면 주식을 좀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경매가 떠오른 이유는 뭐야? 네, 저도 궁금해요. 경매가 떠오른 이유는 맨 처음. 일단은 그게 돈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이란 담보를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걸 사업 실적 계획서 이런 거를 은행에다 줘도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근데 경매라는 건 그냥 담보로 잡고 은행이 얼마든 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니까 네, 약간 뭐 그런 면에서 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주식은 사실상 기업이 망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휴지 조각이잖아요. 제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투자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그냥 주식 어플리케이션 깔고 아 그냥 이거 살래. 사실 주식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거든요. 뭐 대차대조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익 계산서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아 어디 좋다더라 신문 기사 보고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노력이 없이 벌어들인 돈 사실상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를 아니까 예, 주식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만 들어서는 모르지만 사실상 직접 경험해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조사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들인 노력만큼 벌어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단순히 그냥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경매를 한 번쯤 배워놨다는 거, 그다음에 네. 경매를 접했다는 게 또 그 어려울 때도 또 자산이 돼가지고 떠올리게 하네. 네. 아 맞네요. 그치. 아예 시작을 안 했었으면 스파레주 안 했으면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치. 그 흔적이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네, 흔적이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열어볼 수 나 있는. 돌아갈래. 돌아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있으니까요. 네, 그게 없으면 계속 방황했겠죠. 이제 더 방향이 심해졌겠다. 어떤 역정 가가지고 비둘기 그러니까 잡죠. 지금 경기가 너무 작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경매를 배워놨던 사람들은 네. 나 저거 자본금 조금만 있으면 나 경매 투자 한번 해볼까? 왜냐면 거기서 월세 조금씩이라도 나오면은 많이 안정이 되죠. 그치.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 월세라도 나오면 내가 100만 원만 벌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200만 원 다 벌려고 하면은 힘들잖아. 경기는 안 좋아질 때.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부동산인 거고. 좋은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컨설턴트로 막중한 의무를 지고 이렇게 해줄 수 이런 물건들을 막 골라가지고 해줄 수 있는 정도? 그렇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아까 오늘 잔금 내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자랑을 이미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할 거고 좀 속을 좀 썩이고 있다면서 네. 어떤 이게 상황이야? 그렇게 막 엄청 속을 썩이는 거죠, 사실. 따지고 임차인이 속을 썩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속을 썩일 사람들이 거기 건물 없고. 살고 있는 사람? 네, 건물 지금 얘기 좀 살고 쭉 있는 해줘봐. 사람인데 현재 이름은 밝히면 안 되겠죠. 홍모모 씨가 살고 계세요. 그분 나이 나이를 연령대는? 보니까 한 70세 정도 되시는 나이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네, 있으시구나. 좀 나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남편분이 좀 재밌는 게 그분이 이제 제가 낙찰받은 504호에 살고 계시는 그 홍모모 씨 되시고 남편분이 304호를 낙찰을 받았어요. 같은 건물 헬리오스. 같은 건물 헬리오스 건물에 304호를 낙찰을 받았는데 일단 그 홍모모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나 이제 어떻게 연결이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분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분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내막은 알고 있었죠. 그 남편분이 304호를 낙찰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304호 임차인도 내보내면서 뭐 이사비를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도의적으로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이사비를 주면은 너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릴레이네. 네, 그걸 마치 대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줄 테니까 네가 그 돈 나한테 그만큼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오히려 좀 짜증을 내면서
나 이미 경매 많이 해봐서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잔소리만. 제가 인도 명령서가 있어, 인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명도 확인서죠.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배당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까지 설명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경매 끝나고 배당 기일 지나고 나서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법대로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좀 뻗팅기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알았다 약간 좀 그분이 흥분하고 짜증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두 번째로 또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존에 본인이 낙찰받은 임차인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지고 304호에 네, 304호에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고 가지고 오히려 그 쓰레기 치우는데 이사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약간 무언의 그 이상의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던지신 약간 거예요. 뉘앙스가. 네. 남을 누가 들어봐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돈이 더 들을 것 같으니까 나 낙찰받은 집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비용 많이 생겼으니까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네가 내 집 구독은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